왜 왕이 살던 자리는 지금도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일까요? 600년 전 조선의 왕이 선택한 그 입지는 오늘날에도 부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죠. 오늘은 조선시대 왕이 왜 그 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땅이 왜 지금까지도 부촌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닮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풍수지리였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형을 읽고 사람의 삶을 계획하는 지혜였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자리, 이런 곳은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공급하며 재난을 피하고 농사에도 유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왕실의 한양을 정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경복궁은 북쪽의 북악산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쪽에는 낙산이, 서쪽에는 인왕산이 있어 좌청룡 우백호가 산맥처럼 감싸는 형국을 이룹니다. 앞에는 멀리 한강이 흐르며 재물의 문인 수구를 잡아주는 자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입지는 단순히 왕궁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사는 집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궁궐 가까이에 살면 권력과 정보가 오가고 정치적 중심지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로와 북촌 일대는 조선시대 최고의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양반가들이 모여 살며 문화와 정치의 중심이 되었죠. 이 북촌 일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촌으로 꼽힙니다. 전통 한옥이 남아있고 서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고급 주거지로 재생되었습니다. 삼청동, 가회동, 개동 같은 이름은 이제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찾는 문화지구이자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이 필요한 동네가 되었죠. 또 다른 예로 성북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북동은 조선시대의 왕릉으로 가는 길목이자 경치가 좋아 양반들의 별서, 전원주택지가 있던 곳입니다. 조선 후기와 일제강 점기에는 고위 관료와 자산가들이 별장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산세와 물길이 부드럽게 흐르는 풍수명당으로 평가받았죠. 지금의 성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보기 드물게 한적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사관저와 고급 단독주택이 즐비한 동네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권력자가 고른 땅이 지금도 부촌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곳 중 하나입니다. 왕릉 주변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조선의 왕릉들은 철저한 풍수지리적 분석을 통해 자리 잡았습니다. 왕릉의 입지는 왕조의 안위와 후손의 번영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동구릉, 홍릉유릉 같은 구리와 남양주 일대는 풍수적으로 명당으로 꼽혔습니다. 왕릉이 들어서면 관리 인구가 늘고 마을이 형성되며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현대에도 왕릉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 덕분에 난개발을 피하면서 오히려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각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왕릉 주변이라는 이미지는 풍수 명당 마케팅 요소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권력층이 선택한 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입지의 본질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배산임수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뒤쪽 산세는 바람을 막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경관적 가치를 더해줍니다. 앞에 물길은 시원한 조망을 제공하고 도시의 쾌적함을 높입니다. 또 산세와 물길이 만드는 지형은 교통로를 자연스럽게 계획하게 하고 거점이 되기 좋습니다. 이런 입지가 좋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땅값이 오릅니다. 즉 왕이 고른 땅이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비싸고 인기 있는 동네가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역사는 정말 반복됩니다. 하지만 과거와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남입니다. 조선시대 풍수 개념으로 보면 강남은 명당이 아니었습니다. 한강 남쪽은 넓은 농지와 습지였고 홍수 위험이 컸습니다.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물을 너무 가까이 끼면 재물이 쓸려나간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한강을 멀리 두고 북악산을 등지고 앉아 강을 바라보는 입지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기술이 바꿨습니다. 댐과 제방이 홍수를 통제하고 교량과 도로망이 발전하면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한강변은 이제 최고의 조망권과 경관을 제공하는 프리미엄이 되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는 고급 주거의 상징이 되었죠.
풍수 해석도 현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품으면 재물을 모은다는 식으로 마케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풍수 명당 개념이 그대로 반복된다기보다는 기술과 시대 변화에 맞게 재해석된 것입니다. 즉 역사는 반복되지만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권력자와 양반층이 한정된 지역을 독점했습니다. 부와 권력은 좁은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도시화는 이런 권력 독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좋은 입지를 가진 땅의 가치는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부촌은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왕과 권력자가 고른 땅이 지금도 부촌인 이유는 사람이 살기 좋은 입지를 먼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북촌, 성북동, 왕릉 주변 같은 곳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좋은 자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처럼 과거에는 깊이 되던 땅이 현대 기술과 가치관 변화로 최고의 부촌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땅 위에서 반복되면서도 시대마다 새로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과거의 권력과 현재의 부가 만나는 자리, 그 속에서 우리는 땅이 가진 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도 어쩌면 긴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